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의 명문 보스턴 레드삭스. 2004년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오른 보스턴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최강의 상대에 맞서 매순간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86년간 보스턴을 괴롭혀온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인한 상대 밤비노의 저주. 그 스토리의 시작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턴 아메리칸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보스턴은 1908년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레드삭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창단 2년 후인 1903년 첫 번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달성한 그들은 이후 15년 동안 5차례나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초창기 메이저리그의 가장 지배적인 프랜차이즈로 군림한다. 승승장구하던 보스턴에 격변과 저주의 서막이 다가선 것은 새로운 구단주로 해리 프레이지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브로드웨이 연극 제작으로 재산을 물린 뉴요커 해리 프레이지는 프로야구단 인수에 관심이 높은 자산가였다. 그는 1순위로 뉴욕 자이언츠를 구매하고자 했으나 이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1916년 11월 차선책으로 업계 동료인 휴 워드와 합작하여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소유주인 조셉 레닌으로부터 $100만 그의 프랜차이즈를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프레이지는 구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상당수의 매입 자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프레이지가 이렇게 무리해서 프랜차이즈를 구매한 이유는 1910년대의 보스턴은 흔히 말해서 아주 잘나가는 팀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관중 동원력도 좋았고 그에 따른 입장 수익 역시 높았다. 그는 차츰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즉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구단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크나큰 균열을 맞이한다. 1918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고 그 여파로 메이저리그는 9월 초 페넌트 레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당초 154게임으로 예정된 정규 시즌 일정이 소폭 단축되었고 팀에 따라서 131게임을 소화한 팀이 있는가 하면 123게임을 치른 팀이 있는 등 각기 상이한 게임 수로 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일정 속에 그의 월드시리즈는 아메리칸 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와 내셔널리그의 시카고 컵스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참고로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시리즈가 9월에 열린 해로 남았다. 보스턴은 각각 1차전과 4차전에서 선발승을 따낸 베이브 루스와 3차전과 6차전에서 선발승을 기록한 칼 메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통산 5번째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등극한다. 이 시리즈에서 베이브 루스는 1차전에서 완봉승을 거두었고 4차전에서는 8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다. 특히 4차전에서는 팀의 6번 타자로 출전해 2타점을 기록하는 등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는 월드시리즈에 나선 선발 투수가 9번이 아닌 타선에 배치된 유일한 기록이기도 했다. 리그를 제패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구단주 프레이지는 경제적인 손실에 허덕였다. 정규 시즌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자녀 입장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되자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그는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는 프레이지의 주력 사업인 연극업계도 위축시켜 부채를 조속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갔다. 급기야 프랜차이즈 매각까지 시도했으나 당시 상황상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자 프레이지는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21승을 기록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의 주역이기도 한 칼 메이스를 앞세운 현금 트레이드를 감행한다. 일종의 유동자산으로 소속 선수를 활용한 셈이었다. 프레이지는 1919년 시즌 도중 칼 메이스 외 2명의 선수를 뉴욕 양키즈로 보내는 조건으로 $40,000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부채 감액에 도움이 되었을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 상당한 빚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책으로 본격적인 선수 셀링에 눈길을 돌린다. 당시 보스턴은 젊은 재능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은 우승을 이뤄내며 큰 무대 경험 또한 겸비한 자원들이었다. 그러나 프레이지의 눈에 이것들은 매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로 비쳤다. 셀링은 내외야 투포스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해리 후퍼와 에벌렛 스캇, 조 더간, 윌리 샹, 조 부시, 허브 페녹, 웨이터 호이트, 조지 피크랍스, 샘 존스 등이 그 역량으로 팀을 떠났다. 그리고 이러한 셀링은 향후 양키스 제구 건설에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동시에 보스턴의 몰락기를 초래한 결과로 이어진다. 1920년 1월 5일 급기야 프레이지는 그가 보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베이브 루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루스를 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양키스와 10만 달러의 딜을 성사시켰다. 이는 프레이지가 보스턴을 구매했을 때 지불했던 금액의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액수였다. 거액의 자금이 확보되자 프레이지는 일정 부분 상환을 진행했고 기자들에게 이제는 팀의 재정 상태가 양호해졌다며 곧 구단 로스터의 보강을 위한 선수 영입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후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난다. 프레이지는 루스의 매각으로 인해 재정적 재앙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재무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머물렀다. 더불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선수 셀링에 중독된 그는 이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런 그에게 양키스는 대부분의 선수들을 구매하는 거물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새 보스턴의 영광을 이끈 재능들은 더 이상 페네위 파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팀 성적으로 직결되었다. 1922년부터 1930년으로 이어지는 9시즌 동안 보스턴은 총 8차례 최하위를 기록하며 급격한 몰락의 시대에 빠져든다. 참고로 1924 시즌은 최하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단 한 경기를 앞서 잠시나마 탈꼴찌를 이룰 수 있었다. 1923년 7월 프레이지는 프랜차이즈 구매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에 115만 달러의 모든 지분을 넘기며 구단주로서의 마지막 딜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시 브로드웨이로 돌아간 그는 1924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노 나네트를 데이트시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몇몇 사람들은 선수 셀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뮤지컬을 제작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던졌는데 공개된 현금 트레이드 액수와 당시 재무 상태를 비교하였을 시 적어도 관련 자금 대부분은 구단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제작자로서 성공을 이룬 프레이즈와는 별개로 그가 구단주를 지낼 당시 쏘아올린 셀링의 공은 보스턴을 장기간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반해 보스턴의 뛰어난 재능들을 대거 영입한 양키스는 어느덧 리그 최정상 팀이 되어 빛을 발산 중이었다. 베이브 루스를 영입한 1920년 이후 양키스는 10년 동안 6차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에 올라섰고 3차례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 등 보스턴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1918년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보스턴은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1946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쾌거를 누렸다. 당시 월드 시리즈에서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한 보스턴은 1차전 승리와 함께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기록하며 정상 등극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러나 6, 7차전을 모두 패해 카디널스의 통산 6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에 재물이 되고 만다. 보스턴은 21년이 지나서야 또 한 번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1967년 월드 시리즈에서 카디널스와 재회를 이루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의 팽팽한 전개 속에 7차전에 돌입한 보스턴은 박 깁슨의 완벽토에 밀려 또다시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다. 참고로 해당 월드 시리즈는 카디널스 박 깁슨의 동무대였다. 깁슨은 3경기에 등판해 모두 완투를 펼쳤는데 27이닝 동안 단 3실점만을 허용하며 홀로 3승을 올렸다. 이러한 깁슨의 완벽토에 밀려 보스턴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보스턴은 75년 신시내티 레이즈를 86년에는 뉴욕 매치를 상대로 각각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그러나 우연히도 같은 결말을 반복하며 또다시 챔피언십을 손에 넣지 못했다. 보스턴은 75년과 86년 모두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이 두 번의 7차전 모두에서 3대 0으로 앞서가다 역전패를 당해 좌초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20세기 마지막 월드 시리즈였다. 1918년 이후 무관의 역사를 써내려온 보스턴 레드삭스. 이러한 그들의 역사가 대중들 사이에서 밤비노의 저주에 의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그의 댄 샤네시는 밤비노의 저주라는 저서를 출판한다. 여기서 밤비노는 아기 또는 아동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베이브 루스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즉 서적의 제목은 베이브 루스의 저주인 것이었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이 레드삭스의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인식하도록 했다. 더욱이 뉴 잉글랜드 지역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서적을 영어 수업 필독서로 지정함에 따라 확산을 가속시켰다. 더욱이 편찬 의도와는 다르게 이 책은 양키스의 팬들이 보스턴을 조롱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보스턴과의 맞대결 시 양키스 팬들은 1918을 외치기 시작했고 베이브 루스의 이름을 연호해 댔다. 또한 베이브 루스 사진을 경기장에 들고 오는가 하면
1918이 적힌 셔츠를 입고 입장했다. 그리고 이는 두 팀 간의 라이벌리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한다. 베이브 루스가 보스턴을 떠나 양키스 저지를 입은 이후 지난 84년 동안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를 26번이나 제패한 반면 보스턴은 어떤 우승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몇몇 보스턴 팬들은 밤비노의 저주를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양키스 유니폼을 불태웠고 베이브 루스의 피아노를 찾아 나섰으며 급기야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레드삭스 모자를 놓고 오기도 했다. 이 모두는 저주를 풀기 위한 열성 팬들의 바람이었다. 21세기를 맞아 보스턴은 그동안 그들을 얽매워왔던 저주를 시험해볼 기회를 맞이했다. 2003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한 보스턴은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이제는 숙적이 되어버린 양키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에서 맞이한 7차전. 보스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대0으로 리드하며 월드 시리즈에 한 발 다가섰다. 7회까지 보스턴이 5대2로 리드를 잡은 가운데 레드삭스의 감독 그레디 리틀은 선발 투수인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8회에도 마운드에 올린다. 그러나 감독의 기대와는 달리 지친 마르티네스는 동점을 허용했고 그렇게 경기는 연장으로 흘러갔다. 연장 11회 말 교체로 들어와 첫 타석에 들어선 에런본이 끝내기 홈런을 쏘아 올렸고 이렇게 보스턴의 무관은 한 해 더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보스턴의 그날의 패배는 밤비노의 저주가 효력을 유지한 마지막 시즌이 되었다. 다음해 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양키스를 만난다. 양키스는 초반 3게임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며 월드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보스턴 팬들은 좌절했고 밤비노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에 절망했다. 그러나 보스턴은 이후 4경기를 모두 승리함에 따라 양키스를 꺾고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루었다. 그리고 밤비노의 저주 시기 두 차례나 그들을 제압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하게 되었다. 양키스를 극적으로 물리친 보스턴의 기세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막아서기에 역부족이었다. 보스턴은 시리즈를 수입으로 장식하는 저력을 선보였고 86년 만에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올라서는 축제를 누렸다. 그렇게 그들은 밤비노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참고로 그의 보스턴은 챔피언십 탈환과 함께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3연패 후 내리 7연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으로 이름을 새겼다. 보스턴은 이후 2007년과 2013년, 2018년 월드 시리즈를 제패하며 강팀의 면모를 되찾았고 밤비노의 저주는 이제 역사 속의 한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밤비노의 저주가 풀렸다고 해서 보스턴 팬들의 앙금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양키스는 뉴 양키 스타디움을 건설 중이었는데 보스턴 팬이던 한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노동자는 저주를 목적으로 오티스의 보스턴 저지를 시멘터에 넣어 현장에 묻었고 이것이 추후 알려지게 되자 해당 저지를 발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몇몇 팬들이 이와 같은 계행을 저지르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서로 간의 존중을 잊지 않고 또 한 번의 타이틀 획득을 기원하며 그들의 프랜차이즈와 함께하고 있다.